안녕하세요. 현재 교수학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이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학생들을 어제 학생들처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독설 같은데 똑같이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라서 같은 방법으로 맨날 같은 방식으로 교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수학습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학습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의 기본 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교육 철학과 신념, 그다음에 실제로 영유아 발달과 노래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계획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의 모든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아이들은 배우고 선생님은 가르치고 이 교수학습 과정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록을 할 때 항상 교수 학습으로 기록을 하지요. 이 교수학습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역할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남겨진 기록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평가해서 교육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아는 전체적인 틀을 교육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교수학습인데 교수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정말 교수학습이 뭘까? 정말 배우고 가르친다는 게 뭘까? 그러면 교수학습이 정말 잘 일어나려면 어떤 전제들이 되어야 될 건지, 그다음에 교수학습이 일어난다면 어떤 순환 과정이 있는가, 그다음에 교수학습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가, 교수학습에서 교수 전략은 무엇인가, 또는 교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환경 구성은 무엇인가, 그럼 이 교수학습 전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가장 분명하게 펼쳐져 나오는 것이 이제 교사학습이라고 보는 거죠. 교수를 우리가 가르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활동도 다 그 교수고 또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도 다 이제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유아를 가르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사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유아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교수 능력이 어떠느냐, 바로 이제 대표적인 지식에서부터 기술을 통해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선생님의 교수 역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습은 배우고 익힌다는 뜻입니다. 그냥 배운다는 의미가 조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것을 배워서 계속 익혀간다는 의미가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움보다는 학습이 더 무게 있고 교육적으로 사용하는데 의미가 가치가 더 있는 용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만 오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용어로 조금 순화시켜서 가볍게 이제 사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습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배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 학습이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 잘 가능한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한 어떤 행동이나 활동에서 보이는 그 행동의 수준 정도를 봐서 아이의 이제 사고 수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영유아가 학습한다는 의미는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학습 상황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그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돕는 그 교수에 의해서 실제로 그만큼 아이가 또 성취 행동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학습이라는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면 4차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돼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움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습 보면 듣고 해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뭘까요? 어, 경험입니다. 경험. 듣는 경험, 해보는 경험, 느낀 경험,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본 경험. 거기서 이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사고 수준이나 어떤 행동 수준, 또 몰랐던 거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배운다. 이게 학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수 학습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가운데점을 써서 사용하는 것은 교수와 학습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고, 교수와 학습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학습을 이해한 분이 바로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능을 익혀서 그렇게 하면 애가 배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교수를 먼저 하고 학습은 따라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또는 배움 읽기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학습과 교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학습이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교수는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는 교수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교수자는 학습자 없이 교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주가 돼야 돼요? 예. 배우는 자인 학습자, 영유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탐구하고 적용하고 응용해 가고 이렇게 확장해 가고 깊이 있게 보는 이런 그 활동들을 학습으로 보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에서 어떤 때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제 일어나는가 이런 기본 과정을 미국의 이제 유아교육협회인 NEUIC에서 했던 건데, 바로 이제 가장 좋은 학습 조건은 학습 대상자인 영유아가 신체적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을 느낄 때, 이 가장 쉬운 말로 인간다운 경험을 할 때. 학습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체적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다는 말은 바로 인격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됐을 때 인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학습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을 누가 이제 만들어 가느냐, 바로 구성주의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료가 지식을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자기 지식을 구성해 간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뭐냐? 성인이나 또래와의 교감,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오즈키의 근접 발달 영역, 나보다 좀 경험이 먼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와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또래 간에 배울 때는 배움의 질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제 많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에도 어떤 순환 과정이 있다는 전제인데, 어떤 놀이 상황이나 학습 상황을 제시했을 때 영유아가 그걸 인식하고 탐색하고 탐구하는 탐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용도 하고 응용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순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순환 과정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고, 학습이 가장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놀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의 자극은 흥미와 알고자 하는 그 욕구,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사 이런 것들이 학습의 자극의 요소들이 되는 거고, 학습은 각각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발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게 교수학습에서 기본으로 전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수학습의 이제 순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식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물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각하고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탐색은
고감각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다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충분한 다양한 새로운 탐색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 능력과 감각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탐색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색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탐구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학습의 순환 과정은 이렇게 인식, 탐색, 탐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또 비교도 해보고 분석도 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 탐구에는 항상 탐색과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과정을 통해서 적용하는 수준까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잘하는 친구는 앞에 뭐든지 새로운 것도 인식을 잘하고 탐색도 충분하게 하고 탐구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해서 적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은 계속 아이들의 그 놀이에서 경험하는 과정에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떤 탐색들을 하고 어떤 탐구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읽어내는 게 아이들의 배움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기초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이 시키면 그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고 교수 학습에 더 집중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배우는 거예요. 가운데 보면 학습의 내용, 지식, 기술, 가치, 감정과 태도죠. 이거는 보육과정 영역의 5가지 영역에 40개, 42개, 59개의 그 내용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치적으로, 감정과 태도적으로 이런 요소에 의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라고 하는 게 이번 개정표준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더 여러분들은 읽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학습 태도하고 학습 과정 앞에서 공부했던 거, 이 놀이를 하면서 저런 것들을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아이들이 그 내용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경험되어져 나타나느냐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정도, 탐색하는 정도, 탐구하는 정도, 적용하는 정도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도가 읽혀져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저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흥미와 관심이 어떻고,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어떻고, 집중하는 정도가 어떻고, 몰입하는 정도 상황이 어떤가. 이 세 가지, 학습 내용, 학습 과정, 학습 태도 세 가지를 읽어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과 배움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놀이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운다면 맨 밑에 교사가 있죠. 교사는 교수 과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죠. 교사는 제시하고 아이는 지각해서 인식하고 또 아이가 탐색할 때 교사도 같이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탐색하고 영유아들이 탐구할 때 같이 탐구해주고 영유아들이 적용할 때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확장하고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경험과 배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한다면 분명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교수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지금 학습을 어떻게 해가네, 배움을 어떻게 가져가네. 그래서 그 경험들이 다 읽혀져서 아이의 능력과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능력 역량들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 중심의 논리 중심의 교육 과정은 바로 어떤 경험을 하며 무엇을 배우는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보고 이 지식을 갖고 관찰을 하는 거죠. 이 지식 없이 관찰하게 되면
교사의 부족함만 계속 드러나고 교사가 못한다고 하는데 영유아 중심으로 보면 교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교수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7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놀이 중심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 생활 중심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통합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탐구의 원리로 이렇게 교수학습에서는 7가지 원리, 그 외에도 다양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상호작용의 원리죠. 상호작용을 잘하면 교육을 잘한다.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기능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상호작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교수학습의 원리에서는 상호작용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요리 중심도 마찬가지고 흥미 중심도 생활 중심도 통합의 원리도 다 기능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만큼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작용 원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하자면 영유아는 스스로 학습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가는 능동적인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 학년 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다양한 교수 방법과 교수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어떤 활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더니 상호작용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느냐 나타나느냐 이렇게 그 상호작용의 현상을 읽어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상호작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만든다고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상호작용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유아의 욕구나 흥미와 관심을 잘 알아차리고 또 여러 가지 미소로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때 아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반응해주고 그럼 나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해주고 관계를 해주는 거 이게 교수 행위를 해줄 때 바로 상호작용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수적인 전략과 또 교수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 상호작용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유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적 욕구나 주변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나 활동이나 놀이 상황을 갖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도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빨리 선생님은 알아차리고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반응하고 적합한 교수 전략과 교수 기술을 사용할 때 이런 상황에서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교수 전략과 교수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영유아를 위해서 이 기술을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교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교사를 위한 지식이 있지만 또한 영유아를 위한 지식이 바로 교수 전략과 교수 기술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한다면 전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는 것으로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질 좋은 교수학습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제3자 볼 때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림을 꼭 그리자면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영유아와 교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극을 주고받고 서로 느낌과 생각을 교환하고 어떻게 해요? 경험과 흥미와 관심을 서로 교환하고 이 교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특히 비언어적으로 많이 표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바로 상호 교류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반응을 해주고 항상 그 흐름이, 관계의 흐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 형성을 계속 어떻게 하느냐가 또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바로 아이들의
학습과 발달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주고받는 것을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에 의한 영아 자신을 위한 영아의 상호작용이지 교사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유아를 잘 관찰하다 보면 영유아를 위해서 영유아의 욕구와 영유아의 신호를 반응을 영유아가 반응하는 것을 읽고 반응을 해주면 그 아이들에게 관계가 이렇게 바람직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유아의 반응에 반응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 원리에서 통합의 원리는 앞에서 발달에서도 통합 얘기했지만 놀이에서도 통합적으로 경험한다는 거 했던 거고요. 개별화의 원리는 각자의 흥미와 관심과 관심사나 이런 능력들, 특성들이 다 다르고 또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놀이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자기만의 배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관찰하면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먼저 도와줘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탐구 원리는 끊임없이 영유아는 이렇게 주변의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탐색과 탐구가 어느 시기보다 왕성한 이때에 물리적 환경을 풍부하게 지원해주고 또한 가능하면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는, 함께 탐구해주는, 함께 탐색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뭐냐면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읽어주고 말로 표현해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이렇게 영유아가 주도하냐 교사가 주도하느냐인데 함께 주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겠죠. 그냥 굳이 나누면 교사 주도와 영유아 주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장단점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영유아 주도적 접근이 굉장히 발달의 적합성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이제 용이하다. 개인차를 잘 반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나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서 자기의 개별적 특성을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비용도 좀 더 들 수 있고 교사가 더 많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하는 면은 있지만 지금의 모든 학습을 돕는 방법은 영유아가 주도하고 교사가 같이 함께 하든지 아니면 도와주든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함께 영아들은 주로 많이 함께 해주는 게 많고 유아들은 요청에 의해서 많이 도와주고 또 제안도 많이 해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영유아 주도적 접근이지만 항상 교사가 5대5 또는 7대3 이렇게 교사가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함께 해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 같은 경우는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료는 선생님들이 좀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해가는 게 교수학습 방법 중에 더 좋겠는지. 근데 대부분 다 조금씩은 다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아이에게는 어떤 교수 방법이 좋겠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여러분들은 이제 교수학습 연구에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교수 전략은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이제 지원하거나 이끌어가는 방법을 교수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도 개방적 질문이냐 추론적 질문이냐 또는 여러 가지 놀잇감이나 또 주제에 따라서 환경을 달리 바꿔주고 하면서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거 또는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반복도 하게 하고 본인이 또 시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실제로 그게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발견하는 거나 또는 반복을 함으로써 정교화되어 가고, 반복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되고, 반복을 함으로써 더 습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교수 전략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도 연계되고, 현장 학습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연계 확장 심화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계속 전략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교수 전략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자면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교수 전략이라고, 또 누구나 다 활용하고 있는 교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이 교수 방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사들이 가져야 될 지식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략과 기술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전략에서 질문을 전략을 쪽으로 질문법을 사용하는데 질문 기술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하여서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아이들의 사고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게 의도적인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교사들에게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면서 질 높은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쭉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놀이 지원을 할 때 어떤 전략을 갖느냐, 전체적으로 놀이에 대한 사전 계획부터 해서 제시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놀이에 대한 기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영화와 유아들이 어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제시한 놀이 환경을 탐색하고 그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그 흥미와 관심을 보일 때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탐색과 탐구와 이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는지 내가 또 반성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놀이가 시작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탐색하는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어떻게 탐색하고 탐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사는 어떤 시키면 지원을 계획해야 되는가,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제거하고 적합하고 또 필요한 것은 더 추가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고민들이 쭉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놀이가 마무리되고 이제 평가를 해서 다음 더 좋은 경험을 위한 놀이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하나의 전략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따른 기술들이 다양하게 활용돼야 돼야 된다고 했는데, 교수 학습에서 교수 기술을 이제 보통 교수 활동, 교수 행동 뭐 이렇게 또 상호작용, 뭐 전략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유아가 학습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달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들을, 그 기술들을 바로 교수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 영유아의 교수 기술이 중요한가 하면,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 교수 기술로 위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습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기술적인 사용인 거예요. 그다음에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돕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이 좋아서 잘 도와지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잘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사회 정서 발달이 잘 촉진되는데, 선생님의 교수 기술이 좋으면 아이들과의 관계나 아이들이 느끼고 또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또 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사회 정서 발달을 촉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바라는 학습 능력,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런 기초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량들을 길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 기술이 최종적으로 선생님의 손끝에서 마음 끝에서 그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는 그 조금만 교사의 지원 기술에 의해서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개발해 간다라는 놀라운 게 바로 교수 기술입니다.
그래서 교수 기술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 비지시적인 교수 기술이 있습니다. 영유아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 놀이 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자, 모델링해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지원하고 촉진을 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교사가 지시하지 않고 아이가 뭔가 활동이나 지금 놀이들을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탐구하고 확장해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지시적인 기술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재적 기술이 바로 이제 더 좀 가깝게 가서 지원하고 또는 비계 설정해주고 또 함께 놀아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들은 중재적 기술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죠.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비지시적인 게 많이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에서는 많이 또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범을 보여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그 특성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즉시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술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아이들의 교수학습 수준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비지지적인 인정하기 모델 보이기 촉진하기에 이런 기술의 행위가 뭔지 알았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이에게 이런 기술을 자주 사용했구나. 내가 사용하는 상황은 이러이런 사례 상황에서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사례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게 되면 내가 어떤 기술을 주로 잘 사용하는 어떤 친구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익혀진 기술이 뭔가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나의 사례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학습 과정에서 일과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전문적으로 하는 역할이 아이들이 하루에 일과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전체를 구성하고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할 해주고 친구로 부모로 또는 친척으로 상담자 등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그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과 지역사회 관계에 있어서 다 서로 교환해주고 서로 협조해주고 중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서 그렇지만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발달 협력자 또는 학습 촉진자,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교사는 해야 될 역할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사를 위한 지식이 있고 영유아를 위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교사를 위한 지식을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영유아를 위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를 위한 지식과 교사를 위한 지식이 균형이 맞고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통합성, 융합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져 가는 게 바로 우리 영유아 교육의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칭찬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당신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높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 전략과 교수 기술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활용하느냐가 내가 교사로서의 가치 또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에 대해서는 평생 집중 연구하는 우리 교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제 관찰 기록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